네, 안녕하세요. 10분 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오늘 스페셜 GV 모더레이터를 맡은 진명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까 예고 드린 대로 모셨던 배우님들 다시 무대로 모셔서 스페셜 GV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삭 소가수다의 7분의 배우님들 입장하실 때 아까처럼 큰 함성과 환호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우님들 뒤쪽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7분 모두 오셨으니까 이야기 앉아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진행된 100일장 시간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배우님들도 모두 뭉클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스페셜 GB 첫 인사 말씀과 함께 100일장 시상식 소감도 함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우측에 앉아 계신 박보검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관식 박보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우리 관객분들 또 많은 손님분들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 모두가 다들 따뜻함을 간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함께한 이 작품의 애청자이자 또 배우로서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남은 시간들도 같이 즐거운 추억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100일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되게 이렇게 아기자기 귀여운 그림을 연상했었는데 작품들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본격적이고 눈물이 정말 막 날 정도로 너무나 대단한 시인분들께서 작가님들께서 글을 이렇게 써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진짜 너무 감동받고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저희 작품을 보시고 또 어떤 영감을 받아서 글을 써주신 것 같아서 여기까지가 뭔가 저희 작품의 일환인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민혜 배우님. 네네. 백일장의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면서 여러분 진짜 삶을 열심히 살으신 분들이구나 해서 존중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도 같이 흘리게 되고 그래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2부 이 시간 또 즐겁게 좀 더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글을 못 썼어요. 남들이 쓴 글을 잘 읽었어요. 그래서 배우가 됐나 봐요. 근데 이렇게 정말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을 저는 존경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다들 아름다운 글을 쓰시는지 한 단어 한 단어 너무 아름다웠고 그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 얼마나 고이고이 숨기고 자기 삶을 살아오셨을까 그 마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름답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그 좋은 글을 쓰시는 솜씨들이 더 자리를 그러니까 더 이렇게 발현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숨어있던 글솜씨들이 다시 날개를 펴서 다음에 더 좋은 작가가 되셔서 글을 쓰시면 저 좀 같이 작업하길 바랍니다. 네, 저도 앞전 시간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또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제가 한때 되게 문학 소년이었어서 저도 한번 이걸 보고 나도 한번 시를 써볼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수필과 시를 보니까 저는 그냥 광탈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쓰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수필과 시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좀 그만 좀 울렸으면 좋겠는데 계속 와서 또 울려주시고 좀 이제 4막까지 다 나갔는데 정말 많이들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분들 하나하나 뵈니까 진짜 마음이 진짜 따뜻해지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울컥했거든요. 야 정말 세상에 참 이렇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신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들고 이런 자리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관객분들은 금요일날 우리 곁을 떠난 줄 알았던 관식이가 살아 돌아와서 아마 가장 마음이 따뜻할 것 같고 오늘 선물같이 등장해 주셔서 박해준 배우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강유석 배우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유석 배우님의 시도 저희가 꼭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SNS에서라도 공개해 주시면은 저희가 잘 낭독해 기회가 되면 보겠습니다. 한번 써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3월 내내 저희를 정말 울리고 웃기고 다시 울리고 다시 웃기고 다시 울렸던 정말 아까운 작품이죠. 폭삭수삭 소가수다의 배우님들과 정담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도 이 작품 금요일 날에 넷플릭스에 올라올 때마다 새벽까지 엉엉 울고 배고프고 다시 울고 배고프고 이랬던 한 달을 보냈었는데요. 진짜 삶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는 그 수많은 순간들을 작가님 그리고 김원석 감독님, 배우님들 모두가 촘촘히 술을 놓아서 꿰매듯이 아름답게 만들어준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우리 배우님들께 작가님, 감독님께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도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의 박수로 저희가 시작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앞에서 배우님들 얼굴 뵙고 있어서 너무너무 떨리시죠? 네, 저는 얼마나 떨리겠어요. 네, 저도 너무 떨리지만 그래도 떨리는 마음 잘 억누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60년대부터 무려 2025년 현재까지 이야기를 아주 길고 방대한 서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작품을 보면 볼수록 이건 마치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책장에서 봤던 감히 엄두도 못 냈던 어떤 전집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오래오래 기억될 그런 작품이 아닐까, 클래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임상준 작가님의 말맛이 물씬 느껴지는 대사들은 물론 배우님들 음성으로 저희가 들을 수 있었던 아주 문학적이고 감성 가득한 나레이션까지 그야말로 글자 한자 한자를 귀에서 놓칠 수가 없었던 그런 특별한 시리즈였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배우님들께 공통적으로 7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분명히 이 작품은 이야기로 글로 먼저 접했을 때도 읽는 재미가 충분한 넘치는 그런 작품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완독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 공통적으로 엿주는 거는 그래서 읽었을 때 영상으로 구현됐을 때 가장 궁금했던 장면이 있었다면 어떤 장면이었는지도 배우님 7분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누구부터 하면 좋을까요? 우리 박해준 배우님부터 할까요? 네, 순서가 그쪽부터 갈 줄 몰랐죠. 야, 네. 큰일 났다. 아니 대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정말 재밌어서 후루룩 끝까지 한 번에 넘어가는 대본들이 있고, 근데 이 대본은 사실은 좀 되게 천천히 읽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곱씹으면서 이 대본을 보면서 뭐 이런 대본이 다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대본이 내가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쁘고 이랬던 대본인데 사실은 그 영상으로 어떻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없고 지금 사실 그 드라마가 나와서 나도 이제 내용은 알지만 처음 보는 영상을 보면서 사실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찍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들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참 진짜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찍으면서 되게 아쉬웠던 부분인데 야 저렇게 편집을 잘해서 잘라줬구나 감사해하면서 그러면서 봤습니다. 네.
네, 우리 박혜준 배우님. 그러면 박혜준 배우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너무 많은 명대사들이 관식의 입에서 나왔었잖아요.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은 관식의 대사가 있다면 지금 어떤 게 생각나세요? 학시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놈의 학시.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내 대사 애드리브로 학시 한번 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대사 저희는 하나니까. 네네네, 저랑 하나죠, 또 하나. 혜준 선배님은 마음이 하나니까 제가 떠오르는 대사는 아니다 싶으면 빠꾸. 아빠 항상 여기 있어. 너는 다 다 잘해, 잘해. 다 잘 돼. 그 얘기할 때 되게 좋았죠. 네, 네.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니까 저희가 지금 너무 화기애애하니까 웃고 있는데 그냥 혼자서 그 대사를 중얼거리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대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관식이 영원히 마음속에 품고 계셔주시면 좋겠고요. 강유석 배우님 완독했을 때 소감과 그리고 영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궁금했던 장면 어떤 장면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완독했을 때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프고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 보면서 이게 제가 든 생각이 정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겠구나. 누구는 은명이에게, 누구는 금명이에게 이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 리딩 날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저희 다 같이 모여서 처음 배우 선배님들과 다 같이 모여서 리딩을 하는 날이 있었는데 되게 신기하게 리딩장에 그냥 다과랑 뭐 이렇게 물 정도만 있는데 저희 리딩장에는 휴지가 있더라고요. 그땐 몰랐어요. 제가 휴지를 그렇게 많이 쓸 줄. 한 3화, 4화를 읽기 시작할 때쯤부터 저는 콧물과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진짜 한 화 끝나고 쉬는 시간 때마다 화장실 가서 막 코를 엄청 헝헝 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근데 그런 감성들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진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목이 메이네요. 좋았고요. 그리고 이 구현되는 것들은 너무 잘 구현된 것 같아서 사실 이게 많은 시대를 표현하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이런 미술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궁금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편집해 주시고 미술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제가 했던 작품이지만 제가 같이 했던 배우의 입장보다도 사실 시청자로서 너무 사랑해하면서 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애청자가 돼서 내 드라마가 아니었어도 너무 좋게 너무 재밌게 봤을 것 같아서 너무 이 3막 내내 이 4주가 누구보다도 기다려지고 행복했던 4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이 작품은 후반부로 갈수록 내가 이 드라마, 이 이야기, 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해주는 게 가장 강력한 작품의 힘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배우님들도 연기하시면서 작품이 주는 사랑의 힘을 듬뿍 느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경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보다 되게 뒤늦게 갑자기 중간에 합류를 하게 돼서 저는 대본을 제가 나오기 전에 대본은 사실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1화부터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대본을 읽었을 때보다 사실 다 드라마로 보고 나서 여기 계신 모든 캐릭터와 인물을 다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저는 이제 중간에 합류한 만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캐스팅이 된 걸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기뻤고 이런 분들과 연기할 수 있게 돼서 아직도 사실 어떤 무임승차한 기분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런 작품을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아직도 실감도 안 나고 영광스럽습니다. 네, 오늘 참 보면 볼수록 은명이와 현숙이가 너무 의젓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장혜진 배우님 어떻게 읽으셨고 어떤 장면들이 좀 궁금하셨어요? 사실 저는 대본을 받지도 않고 캐스팅 오케이를 했거든요. 읽어볼 필요가 뭐 있겠냐. 작가님이 쓰시고 감독님이 감독하시는데, 그리고 주인공이 박보검 아이유라는데 바로 대본 읽지도 않고 바로 오케이를 했는데 그 다음에 대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사기당했다. 한 번도 안 부딪히는 거예요. 네, 전 중년이니까. 나이든 우리 혜준이와 소리 언니 그리고 저희 학시 최대훈과 열심히 찍었는데 좋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게요. 대본을 처음 받은 순간 그냥 첫 장을 펴자마자 눈물이 났던 것 같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대본을 읽을 수가 있나? 소설인 것 같기도 하고 대본인 것 같기도 하고 시인 것 같기도 하고 다큐멘터리인 것 같기도 하고 인간극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그 글들이 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다 읽고 나서는 메비우스의 띠같이 끊임없이 돌아가는구나. 삶은 계속되는구나. 보통 우리가 드라마나 작품을 보게 되면 어떤 그 중요한 한 장면들이 사건들이 일어나서 끝나고 마는데, 이 작품은 계속 애순이가 관례가 애순이를 낳고 애순이가 금명이를 낳고 금명이가 또 애를 낳아서 그 애가 또 애를 낳을 것 같은 것까지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삶이 계속 되는구나. 지금 내 삶이 오늘 하루뿐이지만 또 누군가는 또 태어나서 또 하루를 살고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많이 생각이 들었고 저희 딸도 생각이 들고 저희 아들도 생각이 들고, 또 무쇠같이 관식이처럼 저희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남편, 자기 이름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김충훈 씨, 남편도 너무 생각이 났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이 작품에 함께 하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아이유 박보검과 마주치는 시간이 없어서 섭섭하긴 했지만 그것 이상으로 저에게 주는 너무 감동이 커서, 제가 지금 다른 작품을 촬영 중에 있는데 이 작품이 금요일에 오픈이 되면 그 다음날 촬영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 감정들이 커서. 그래서 아, 잠깐만, 선배님 왜 그러세요? 어제 폭삭을 봤어? 그러면 내가 왜 이러는지 알겠지. 서로 현장에서도 지금 스태프들도 다 보고 있고 이러니까 아, 이 작품이 주는 힘이 상당히 대단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못지않게 같이 연기한 저도 지금 이런데 여러분 마음은 또 얼마나 또 크게 느껴지실까. 그리고 대사는 제가 생각나는 건 학시밖에 없어요, 저도. 하지만 제 대사 중에는 굳이 왜 자꾸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지, 모두 다 불편하게 저녁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 뭐 이 정도 기억나겠습니다. 네, 작품 말씀 너무 속에서 잘하시네. 네, 우민혜 배우님, 네. 네네. 저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떠올랐던 게 오디션 봤을 때가 생각이 나요. 굉장히 삼엄하게 봤어요. 어떤 역할이 뭐 어떤 비중을 갖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중년 배우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그냥 오디션을 봤던 거고, 그리고 나중에 개옥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개옥이가 내 아들이 관식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대본이 완성본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럴 때 나 왜 이렇게 자주 나오지 뭐 이제 이랬던, 그러니까 그 전에 독립 영화 쪽에서 많이 활동하다가 이렇게 상업 쪽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큰 비중을 맡아서 하게 돼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이 작품이 어떤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찬사와 경의가 너무너무 이렇게 잘 쓰여진 작품이라고 생각했던 건 뻥이에요. 이 배우들은 사실은 직업적인 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저만,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작품적으로 이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지, 전반적인 작품 전체로 훑어볼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작품 보면서 느꼈던 건 추억의 맛. 제가 65년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들었던 거, 지금은 듣지 못하는, 옛날 그때 느꼈던, 보았던 그런 걸 촬영하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개옥이 모습에 나타나기도 했고, 또 저의 시어머니가 아마 제가 개옥이 역할하는데 많은 도움을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네, 네, 그랬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하면서 너무 네,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배우로서도 너무 행복했던 작품이었죠. 네. 네, 우리 오민혜 배우님이 예상치 못하게 시어머니 샤라웃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작품 속에서 우리 영란의 대사가 많지 않았는데 오늘 이 무대에서 장혜진 배우님이 시원하게 여러 가지 말씀 들려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다음에 꼭 더 대사량도 많고 액션도 있는 그런 작품에서 만나보고 힘들어요. 싶다는. 대사 많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아이유 배우님 어떻게 작품 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완독을 이제 다 했을 때 그 마지막 장면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 관식이와 애순이가 청년 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살면서 이런 거 다 하자라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하나도 모르면서 그렇게 해맑게 얘기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게 어느 슬픈 씬으로 끝내는 것보다, 어느 행복한 씬으로 끝내는 것보다 가장 그들의 행복하고 반짝반짝했던 모습으로 끝나는 걸로 작가님께서 닫아주셨구나. 그래서 와, 이보다 더 좋은 엔딩이 있을까라고 느끼면서 만족감이 엄청 컸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대본을 보면서 이 장면이 어떻게 구현될지 제일 궁금했다. 그 장면은 저는 그 3부에서 관식이가 헤엄쳐서 애순이에게 돌아오는 그 씬을 읽으면서도 사실 그 두근두근함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대본 읽으면서 진짜 뭐야, 관식이 물에 빠졌어? 어떻게 이러다가도 자이 고래다 이러면서 저희 수미 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건 정말 자이는 폭발을 시켜도 되겠다. 그 모습처럼 그 헤엄을 쳐서 오는 관식의 모습이 대본을 읽으면서도 너무 막 심장 떨리게 멋졌고, 근데 그러면서도 김원석 감독님께서 얼마나 꼼꼼하시고 타협이 없으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와, 이게 현장에서 괜찮을까? 우리 관식역을 맡은 보검 씨가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완성본을 보고 나서는 역시 김원석 감독님이다, 역시 박보검 배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족감이 역시나 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장면이 대본을 보면서 너무 궁금했었던 거예요. 관식이 배 타고 떠나고 있고 밑에서 그날 비가 오는 거였거든요. 비를 맞으면서 막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데 막 달려오고 있고, 그러다가 바닷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상황들을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과연 풀어내실까, 그 부분이 정말 궁금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감동을 주는 장면들이어서 역시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워낙 폭삭 속았수다가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장면도 밈으로 만들어지는 거 알고 계세요? 그 애순이의 달리기를 러닝 크루들이 분석한 영상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팔의 각도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요새 막 또 소셜 계정들에 올라오니까는 네,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여러 각도로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변명을 하자면, 극 중에서 애순이가 되게 달리는 폼이요. 좀 엉성한 저기가 있는데, 물론 저도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막 잘 달리지는 못하지만은 감독님께서 이 힐을 신고 애순이가 뛰고 있는 거니까 좀 그 폼이 계속 좀 아직 힐에 익숙하지 않은 애순이니까 그렇게 꼭 좀 엉성하게 뛰어달라고 그 감독님의 그 피드백이 있으셨던 누가 뭐라 겁니다. 했어요? 누구야? 제가 괜히 찔려. 제가 보면서 폼이 너무 엉성한가 했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무슨 한번 무슨 변명을 아니죠. 하고 네, 싶었습니다. 우리 또 박보검 배우님 네. 러닝 크루시니까는 네.
더 찔려가지고. 아니에요, 전혀. 네, 그 러닝크루 분들 영상 만드신 분들은 그 장면이 선보다 뛰쳐나온 장면이라는 거를 또 감안하셔가지고 수정 작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박보검 배우님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대본 받고 읽었을 때 아껴서 읽고 싶은 마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한 줄 한 줄,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는 게 굉장히 아깝게 느껴졌었고, 와, 이러한 작품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필모그래피에 남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행복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배우님들이 각자 삶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다 주인공이었고, 그래서 이 작품 꼭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작품을 함께 하게 되었었고요. 작품 찍으면서 또 대본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각 회차마다 제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드라마 자체가 봄부터 겨울 그리고 다시 봄까지 4계절을 다 담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 계절을 어떻게 다 담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가장 컸었어요. 근데 안 그래도 1년 내내 다 찍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배우님들도 다 각자의 스케줄을 잘 조율해 주셔서 그 아름다운 4계절,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예쁜 풍경들을 감독님의 색깔로 잘 연출해 주신 것도 저는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 기대에 정말 부응하고 더 넘칠 정도로 멋진 그림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뿌듯했고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미술팀과 소품팀 분들이 1960년대부터 2020년대 지금까지의 시간들의 모든 소품들이나 미술이나 미장센 같은 것들을 잘 연출해 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그 작품을 보시고 장면들을 보시고 공감하실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되게 우리 작품, 이 한국 드라마가 많은 나라에, 많은 지역에 오래도록 기억되고 계속 자꾸 보고 싶은 작품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네, 드디어 그럴 시간이 왔습니다. 드디어 16개의 이야기가 모두 공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야기 3화씩 4장씩 따라가시면서 이야기의 힘에 끌려가셨다면 이제는 이 작품이 얼마나 꼼꼼하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졌는지 정주행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이 왔으니까요. 계속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순위가 매우 높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이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보다 더 확신하는 거는 폭삭소가수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테디셀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작품이어서 여러분들이 더 긴 시간 애정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넷플릭스 시리즈로 최초로 3화를 순차적으로 공개한 작품이 폭삭소가수다입니다. 겨울의 끝에서 봄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겨울을 지나 또 다시 봄으로 돌아온 16부작을 보는 내내 곁에 가족은 물론이고 인생에서 만났던 사소한 우연들이 여러분들이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까먹고 있던 사람의 얼굴이 번뜩 떠올라서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찾아보는 경험을 저도 드라마 보다가 한 적이 있거든요. 예상치 못하게 인생을 스쳐갔던 사람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준 드라마는 아마 폭삭소가수다가 최초였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작품은 모두가 공감하듯이 관계의 힘을 믿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강하고 또 아름다운 사람들인 애순, 관식, 개옥, 영란, 현숙, 은명을 비롯한 작품 속의 모든 인물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애쓰면서도 고립되지 않고 또 누군가의 등에 기대고 손을 맞잡는 모습들이 마음에 깊이 남은 그런 고마운 작품이기도 합니다. 배우님 7분께 공통적으로 작품 속의 인물을 연기하는 시간 동안 힘과 또 용기를 전해준 고마운 이들이 누구였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시청자가 되어서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작품 속 어떤 관계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쓰였는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질문은 박보검 배우님부터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관식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는 동안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던 건 감독님 그리고 작가님 그리고 여기 계신 아이유 씨였어요. 관식이라는 인물을 잘 연기할 수 있게 상대 역인 아이유 씨가 정말 예순이는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을 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본인의 색깔을 다 표현하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감정의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컸을 텐데, 그럼에도 현장에서 늘 웃으면서 환대해주고 관식이를 사랑해주는 눈빛을 보내줘서 저도 현장에서 연기할 때 온전히 집중해서 관식이라는 인물을 잘 표현할 수 있었고, 촬영하는 동안 애순이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웠고요.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도 이렇게 오는 줄 알고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저에게도 역시 촬영을 하면서 가장 힘이 된 분은 너무나 보검 씨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뭐 홍보 방송 이런 데 나가서도 너무나 진심을 담아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기 계신 선배님들 배우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보검 씨라는 분이 가지고 몰고 오는 그 봄의 기운을 모두가 저희 다 느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장이 사실 늘 밝고 늘 화기애애하지만은 않죠. 힘들 때도 있고 다들 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처져 계실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보검 씨가 등장할 때만큼은 모두가 반짝 더 힘이 났었던 기억이 나요. 늘 그랬어요. 늘. 그래서 보검 씨와 함께하는 현장은 저도 정말 더 힘내야지. 그리고 보검 씨가 너무 잘하시니까 저도 막 나도 더 잘하고 싶다,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그런 또 좋은 자극을 주었던 너무 감사한 파트너셨고, 시청자로서 관계를 보며 가장 마음이 쓰였던 인물은 공교롭게도 여기 계신 캐릭터 두 분을 꼽아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란 영란 역할이 너무 마음이 계속 가면서도 마지막에 완벽하게 또 본인의 힘으로 독립하고 멋지게 또 다른 삶을 또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그냥 정말 멋지고 응원하고 싶었어요. 청년 시절 영란부터 애순에게는 또 도움을 많이 줬던 인물이잖아요. 이렇게 개장될 때 이렇게 찍어주시기도 하고 몰래. 그래서 그 영란의 성공이 누구보다 기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 은명이 그 누나로서 좀 뭔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사실 촬영하면서는 유석 씨와 직접 이렇게 촬영을 할 일은 많이 없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대본으로만 보면서 은명이의 그런 감정선을 따라가기도 하고, 촬영장에서 만나면 저희가 그래도 사실 가깝지는 아직은 않지만은 제가 이렇게 좀 세게 울 때를 좀 쳐도 될까요? 이렇게 대본에 없지만 살짝 엉덩이를 좀 차도 될까요? 이런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너무 흔쾌하게 유석 씨가 얼마든지 세게 머리를 더 잡아 당기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네. 굉장히 세게 하시더라고요. 예. 리얼리티를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은명이라는 인물에게도 또 마음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보검 배우님이 시청자로서 작품 속에 좀 신경 쓰이는 마음이 쓰였던 관계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그걸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마음 쓰였던 인물, 저는 그냥 함께 해주신 모든 역할들이 다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네. 각자의 어떠한 사연들도 있고 각자의 아픔들도 있고, 근데 그 아픔들뿐만 아니라 본인의 아픔이 있더라도 주변에 있는 도동리 마을 식구들한테 다 손을 내밀어주는 그 도동리 마을 식구들을 보면서도 나도 이러한 식구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나도 관식 같은 삶을 잘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를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아름다운 관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보검 배우님이 세계 평화를 지금 기원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민혜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네, 지금
보건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옛날하고 지금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니까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은 분들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싶은 분은 저희 분장을 맡아줬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저희 나이 먹은 장면 같은 걸 1시간 반씩 막 특수 분장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날은 막 그거 한 씬 딱 찍고 다시 1시간 동안 다시 그거 막 지우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해녀 삼총사들 늙어가면서 그 모든 분장들 특별히 해야 되는 것들이 공을 되게 많이 들여야 됐거든요. 근데 그럴 때 모든 것들을 옆에서 또 마음 편안하고 좋은 음악도 틀어주고 따뜻한 차 한 잔씩도 나눠주고, 그래서 그런 항상 그 분장차에만 들어가면 내가 다시 개호기로 탄생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담을 수 있게 해줬던, 아마 모든 배우들이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우리 분장하셨던 분들에게 좀 공을 돌리고 싶고, 그리고 역할 중에서 시청자로 봤을 때 마음이 쓰이는 역할은 은명이에요. 우리 모두 다 힘들고 거친 삶을 잘 버티면서 살아왔죠. 그리고 다 성장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공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비교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어린 상태인지라 방황하고 있는 과정 중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응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저는 은명이를 뽑았습니다. 우리 역할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응원 받아야 될 사람이 건 확실해요. 그죠? 네, 우리 은명이가 오늘 득표수가 많아서 급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네, 장혜진 배우님 어떠세요? 저는 최대훈 배우가 워낙 연기를 잘하고 잘 준비를 해오고, 최대훈 배우랑은 벌써 몇 작품을 같이 했는데 원체 잘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번 작품을 하면서 최대훈 배우 연기만 보고 있으면 그냥 반응이 나왔거든요. 대훈이 안녕. 그래서 마지막 촬영을 하고 나서 이제 분장차에 올라가서 최대훈 배우한테 대훈아, 너랑 같이 연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다. 너무 고마웠다라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했었는데, 정말 최대훈 배우가 모든 것을 다 해서 저는 날로 먹었다. 뭐 이 정도 얘기가 들 정도로 최대훈 배우 연기 보고 있으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노래 부르는 거 보셨어요? 네네네네. 그거 정말 현장에서 몇 시간을 불렀는데 한 번도 지치지 않고 계속 똑같이 또 부르고 하는 모습에 정말 존경심이 나왔던 것 같아요. 대훈이가 제 후배긴 하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그때 제가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저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아니까. 이 장면 찍으려면 또 불러야 되고 저 사람들 찍으려면 또 찍어야 되고, 정말 몇 시간 동안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 모습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최대훈 배우가 앞으로 더 흥해서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들었고, 그때 사실 뒤에서 살짝 울었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러면 근데 뭐- 시청자로서도 마음이 쓰이는 인물이 학시 아저씨, 부산길. 네, 저희 이제 부산길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학시 아저씨라고 그만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로서는 신경이 쓰인다기보다 좀 욕을 하게 되죠. 그걸 굳이 왜 저렇게 표현을 할까? 고마운 걸 고맙다고 하면 되지, 이상하게 아리가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다. 근데 시청자로서 마음이 쓰인 인물은 저는 현숙이랑 은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숙이는 그런 아빠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화가 많았겠어요. 까진 오빠를 좋아한대잖아요, 그 대사에. 사실 제가 왜 까진 오빠를 좋아하게 되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관식이와 애순이의 집에 들어가면서 시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아이를 낳고 차분해지고 마음에 이렇게 평화가 보이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은명이는 그래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었나 봐요. 항상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은명이 내가 제일 사랑해. 우리 관식은 은명을 사랑해.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순이도 사랑해. 사랑해. 지금 박혜준 배우님 분량 뺏겼다는 얼굴로 지금 저걸 보고 계신데, 네, 이번에는 우리 이수경 배우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되게 사실 낯을 많이 가려서 항상 새 작품을 들어갈 때마다 리딩 날이나 촬영 날을 굉장히 긴장해 하거든요. 연기하는 것보다 사실 선배님들이랑 인사하고 이런 게 너무 떨려서. 근데 운이 좋게도 이 작품에 그 보검 오빠랑 장혜진 선배님이랑 혜준 선배님이 그래도 옛날에 작품을 통해서 만난 분들이라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월하게 적응을 한 것 같고 선배님들 덕분에. 그리고 저도 어쩔 수 없이 현숙이를 연기했기 때문에 저희 영란 엄마랑 상길 아빠랑 은명이가 가장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상길 아빠가 미운 짓을 해도 왜 저래 하면서 울기도 하고, 운명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쭈르륵 보면서도 눈물이 정말 너무너무 나가지고, 아, 이걸 제대로 더 집중해서 연기를 같이 할 거, 이런 후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수경 배우님 뭐라 대변. 해야 하셨다고 집중. 네, 오늘 압도적인 득표로 아픈 손가락 1위에 지금 올라간 우리 강유석 배우님 어떠셨습니까? 네, 아픈 손가락 양은명입니다. 저는 정말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저도 이 작품을 참여하게 할 때 오디션을 봤는데 먼저 이 작품에서 은명이를 믿고 맡겨준 감독님과 작가님이 제가 오디션을 봤을 때 나중에 촬영 끝나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너 되게 은명이 같아서 은명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연기할 때보다 그냥 제가 가만히 있는 순간에 감독님이랑 그냥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 너가 은명이 같아서 은명이스러웠다 라는 말을 해주셔서 사실 되게 많이 안도도 되고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렇고 또 제가 사실 제일 많이 머리 스타일을 바꾸기 때문에 저희 분장팀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머리가 가발이 거의 한 8, 9개 정도, 가발만 8, 9개, 제 머리로 머리 스타일링도 바꾼 게 한 3, 4개 막 이러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고 저도 1시간 반씩 머리하고 분장하고 했었는데 그분들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여긴 안 계시지만 문소리 선배님과 혜준 선배님이 어쨌든 제 어머니 아버지로 나오시는데 제가 아들로서 좀 편하게 연기했으면 좋겠는 바람에 되게 많이 배려도 해주시고 쉴 때도 막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같이 막 혜준 선배님은 따로 제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따로 막 술도 사주시고 같이 단둘이 술도 먹고 하면서 이렇게 편해지니까 연기하는데 진짜 좀 어쨌든 엄마 아빠는 편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되게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청자로서 가장 마음이 쓰였던 건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은명이가 네. 근데 사실 저는 은명이도 있지만 금명이도 되게 그 둘이 많이 신경이 쓰였는데, 왜냐면 저는 아직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보다 이 자식의 마음이 더 크단 말이죠. 근데 저는 어떤 순간은 금명이에게 되게 많은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도 강원도에서 유학을 했어요. 연기를 한다고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생활하고 용돈도 많이 받아 쓰고 이런 순간들이 있었고, 또 어느 순간에 저도 친누나가 있어서 누나에게 비교되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공감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저건 나 참 은명이 같다, 저런 건 참 금명이 같다, 내가 누나한테 피해를 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런 마음이 되게 쓰이면서 드라마를 봤습니다. 예. 네, 너무 공감은 가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 투표를 하셨습니다. 우리 강유석 배우님. 마지막으로 박혜준 배우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힘과 용기를 전해준, 사실 너무나
여기 스태프분들이랑 감독님이랑 너무너무 다들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면 얻었는데 사실 저는 사실 잘 놀고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나 알아서 잘 놀고 뭐 힘과 용기를 잃어버린 적은 없었는데 근데 오늘 그렇게 그 사막까지 다 보고 나서 오늘 촬영 감독님한테 문자를 남겼어요. 아, 너무너무 고맙다. 왜 이렇게 촬영 감독님께서 진짜 한 장면 한 장면 진짜 감독님하고 저희 김원석 감독님하고 상의하면서 그러니까 찍어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전에도 작업을 했었던 촬영 감독님이었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감독님이거든요. 촬영 감독님도 그 두 분이 만났으니 진짜 정말 두 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힘과 용기를 얻다기보다는 저 사람들 저렇게 하다가 힘들어서 쓰러지는 거 아니야 걱정을 많이 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나네요. 네네네. 시청자 입장에서 좀 마음이 많이 쓰였던 인물은 어떤 인물이셨을까요? 저는 이제 학시 아저씨 저래가지고 어떡하려나 저렇게까지 하면 진짜 시청자들한테 혼 많이 날 텐데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끝까지 그 선을 잘 유지해서 다행히 쌍욕은 안 먹게 이렇게 잘 표현해 주셔서 너무 저 대원 배우한테 너무 개가 감사하고 나 개가. 이런 자리에서 엄마 한 번 좀 생각 좀 해주고 그러지. 아우 저놈의 새끼 아주 그냥 개가 나 개가. 우리 어머니 그래요. 사실은 어머니 저희 어머니한테 참 되게 퉁명스러운 아들이거든요. 실제로 전화도 잘 안 드리고 전화를 해도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는 아들인데 사실 이 드라마랑 괴리감이 참 많아요. 내가 예준이한테 맨날 이거 촬영하면서 예준이한테 저렇게 잘하는데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진짜 마누라한테 나 왜 이러고 있나.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는데 이 얘기가 이런 얘기인데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참 많이 죄송스럽고 미안할 뿐입니다. 사실은 박해준 이 개인한테 사실은 좀 마음이 더 많이 쓰이네요. 보고 나니까 참 이 사람이 이래서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저기 플랜카드를 또 만들어 오셨어요. 네. 관식이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애순이랑. 걔가 너무 귀엽네요. 정말 걔가 너무 귀엽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한번 2막인가 3막을 본 적이 있었는데 계속 오미래 배우님이 개가 낫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니까는 그냥 그 식사 준비하시던 어머니가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같다고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정말 명대사들이 배우님 음성으로 듣다 보니까 많고 아마 오늘 오셨던 분들은 다 집에 돌아가셔서 1회부터 다시 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못 나눴던 이야기들도 작품 속에서 꼭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힘들게 또 오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객석에서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드릴 텐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한 2분, 3분 정도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나 감상은 한 가지씩만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 스태프분께서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용기를 내어서 제일 먼저 용기를 내셨던 분이 이 가운데 쪽에 안경 쓰신 관객분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마이크를 이쪽에 자리 조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이유님께서는 그 우는 연기를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평소에 눈물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감정을 어떻게 연기를 하셨는지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궁금해요, 그 연기를. 어떻게 울었는지요? 네. 저는 정말 평상시에 눈물이 좀 없는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됐나 싶어요. 눈물에 인간이 흘릴 수 있는 총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평상시에 안 울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여한 없이 막 물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대본이 진짜 감정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대사와 상황이 너무 많았던 데다가 또 보검 씨의 덕을 정말 많이 본 게, 보검 씨 본인 자체가 되게 또 마음이 여리고 따뜻하신 분이라서 관식이는 울지 않지만 보검 씨가 만약에 제가 감정을 잡고 있으면 같이 그 마음을 이렇게 느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 너무 슬프다 하면서 보검 씨가 항상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 또 그걸 제가 받고 저도 더, 그러니까 우리 관식이가 이렇게 진짜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에 애순이의 마음으로 또 눈물이 났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현장이 분량이 많고 제가 만약에 못 울면 지연이 되고 그 부담감 때문에라도 절대로 지연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책임감으로 물도 많이 마시고 눈물을 많이 모아놨었던 기억이 납니다. 눈물을 이렇게 비축해 두셨다가 작품을 위해서 네. 한 번에 댐 방류하듯이 쓰셨고, 저희도 지금 아이유 배우님 보고 있으니까 작품 속에 정말 너무 많이 애순이로도 울고 금명이로도 울었는데, 지금 생각나는 건 오늘 박해준 배우님이 깜짝 손님을 오셔서 그런지 양금병 하고 화를 냈을 때 뿌앵하고 이렇게 우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정말 혜준 선배님께서 크게 무섭게 소리를 질러 주셔가지고, 제가 극 중에서 또 우리 아빠 관식이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양금명 세 글자에 진짜 서러웠던 기억이 나요. 너무 서러운 마음을 건드려 주셨어요, 선배님께서. 그리고 선배님께서 그 양금명 세 글자를 하시기 위해서 그때 한 3시간, 4시간 정도 방에 혼자서 대기를 하셨던 기억이 또 나는데. 고함을 비축하시느라고. 네, 네. 박해준 배우님 그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힘과 용기를 아까 받지 못했던 이유가 참 마음에 쓰이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았어요. 우리 저 금명이, 그리고 금명이 지금 볼 때 지금 아이유지만 현장에서 저 구석방에 가지고 막 힘들어서 막 이렇게 기다리고 촬영한다고 앉아 있으면 진짜 이 금명 그 딸이 안쓰러운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했고, 우리 애순이는 맨날 반찬 뚜껑 열고 맨날 밥하느라고, 밥하고 거기에 또 와중에 대사하면서 막 이 얘기하느라고 너무너무 우리 소리 선배님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고, 진짜 다 안쓰러워가지고 그거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공을 많이 들이고 했던 작품이 이렇게 또 많은 사랑을 인정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네네. 네, 저희가 여러분 믿기지가 않으시죠? 지금 스페셜 주비가 시작한 지 무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의 10분만큼 빠르게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질문을 한 분 정도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멀리서 오신 분 계세요? 제주에서 오신 분? 제주가 계세요? 진짜 계세요? 그 제일 뒤에 계신 분께 그러면은 마이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도에서 왔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서 보셨을 때 할머니들 그림 나오잖아요. 보리콩
네. 맞아요. 그 장면이 그 할머니들이랑 같이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제주 그림 할망 분들께서 와주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그림을 자주 그리시는데 요즘 폭삭수가수다를 보고 그림을 그리시는 재미에 붓을 안 놓으세요. 다 봤어요. 네, 그 그래서 그림 소셜미디엄 그 최준 선생님께서 따라다니면서 붓 좀 놓고 간식 좀 먹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그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서는 너무 어렵게 사셨잖아요. 그 아이유 씨와 박보검 씨께서 그래서 어떤 양배추 할머니라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양배추를 한가득 캔버스에 그려놓으시고 거기에 글씨로 너네 어려운 거 다 아니까 내가 양배추를 많이 심어놨다. 이거 팔아서 너네 잘 살게 해줄게. 이런 그림을 그리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할머니들의 마음을 항상 전달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스토리 항상 할머니들 그림을 올리고 막 배우분들도 막 태그하고 한 번이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넷플릭스에서 연락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할머니 분들을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 네, 제주 그림 할망 어르신들 계시거든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쁜 스카프도 애순이처럼 쓰고 오셨는데요. 잘 어울렸어요. 네, 많이들 보셨겠지만 저희 1층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도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가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특별한 손님 한 분도 같이 하고 계신다고 제가 전달해 받았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우리 박보검 배우님 아신다고 들었어요. 손 흔들어 줘라. 네, 이제 또 우리 제주 유튜버 머랭 하매님께서 자리 또 계시는데요. 네, 잠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모랭하매님. 네, 머랭하매님, 네, 작품을 깊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 흔들어 줘라. 네, 손 흔들어 줘라. 우리 보검 배우님 한번. 손 흔들어 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시간인데요. 네, 넷플릭스 관계자분들이 어디 계실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로 더 써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우리 애순 역할의 아이유 배우님 그리고 관식 역할의 박보검 박혜준 배우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한 명의 인물에게도 빠짐없이 햇빛을 닿게 하는 작품이 폭삭수가수다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작품 속에는 무려 학시 아저씨만큼 마저도 아닐 만큼 강력한 악역은 없죠. 악역을 처단하는 장르적인 재미 대신에 그 인물이 변해가는 마모의 과정과 변색의 과정까지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쓴 사람, 찍는 사람, 연기한 사람 모두의 정성이 깃들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산기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상하게 갖게 되나 봐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인데요. 마치 이 작품은 여러분들도 느끼셨다시피 오케스트라의 합주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애순과 관식이죠. 생의 의지로 삶을 뚫고 나가는 빛과 같은 사람 애순과 저는 아랫목이 좀 사라졌다고 애순이가 쓸쓸했었는데 삶의 나무죠. 새로운 아랫목을 관식이라고 만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두 사람이 이 긴 서사의 든든한 두 축이었습니다. 애순과 관식을 연기한 아이유, 박보검 그리고 박혜준 배우님께 이 인물들이 본인에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애순과 관식을 만나고 나서 배우로서 달라진 부분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혜준 배우님이 먼저 이렇게 번쩍 마이크를 들어주셨어요. 네. 아, 진짜 사실은 되게 어쩌면 되게 사소한 건데 사실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되게 성실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사람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은 되게 당연한 건데
지금은 이제 좀 특별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막 사실은 이 관식을 연기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할을 맡아서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한 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안한 감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좀 삶에 좀 변화가 있긴 있었어요. 이 작품을 하면서 조금 내가 내 욕심을 지키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내가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또 한편으로는 또 나 자신을 또 지키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것과 같이 가니까 조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관식이라는 인물한테. 그리고 어쨌든 완성이 된 드라마를 보고 나서 이게 또 개인의 어떤 그런 사랑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다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갖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모르겠어요. 폭삭 속가수다라는 작품은 진짜 두고 보면서 내가 잠깐 뭔가 까먹고 있었다, 삶의 길을 잃었을다 했을 때 두고 보게 될 것 같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유 배우님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애순이를 연기하면서 마치 그 광래 대사처럼 어떻게 이런 게 나한테 걸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짜 좋은 역할이 어떻게 나한테 왔을까 하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1년을 다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정말 최대한 열심히 후회 없을 정도로 모든 순간에 열의를 다해서 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고요. 여전히 저에게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작품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게 나한테 걸렸을까? 또 그 생각을 정말 또 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연기를 했던 모든 배역들을 다 애정을 가지고 연기를 하긴 하지만 애순이란 역할은 저한테 오랫동안 훈장처럼 너무 귀한 훈장처럼 마음의 어딘가 제일 좋은 곳에 모셔둘 것 같은 그런 역할이고요. 너무 그냥 너무 영광스러운 캐릭터였고 제가 맡을 수 있어서 그리고 혜준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품을 하면서 타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어떻게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한테까지도 어떤 저 사람만의 이야기와 사정이 있었겠다. 내가 짐작하지 못했던 더 깊은 이야기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지 않던 사람도 조금 좋아하게 되는 그런 따뜻함을 저에게 준 그런 이해와 관용의 시선을 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 깊은 귀한 자리에 애순이를 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옆에 꼭 금명이도 같이 그럼요, 금명이도. 네, 금명이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이기 때문에 또 우리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주는 아이유 배우님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보검 배우님 이야기 듣겠습니다. 저는 이 폭삭 속가수다라는 작품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멋진 어른,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고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요. 관식을 통해서 성실함과 따뜻함을 배울 수 있어서 저도 행복했고, 우리 드라마 속에 나오는 가족, 친구,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따뜻함의 기준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만남의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네, 작품이 끝나서 관식이의 더 다음을 못 보게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박보검 배우님이 계속 계시니까는 그 온 길을 저희가 계속 이어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조금 더 주셔서 저희가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워낙 방대한 이야기, 정말 디테일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구석구석을 살폈던 작품이어서 1시간이 주어진 게 너무 부족한데 아마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만나는 사람들과 밥자리에서 또 술자리에서 꺼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절 때 부모님이랑 뭐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 폭삭소가수다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 설 추석 때까지도 계속 넷플릭스 세계 순위에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우님들 마지막 인사말을 청해서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누구부터 할까요? 박해준 배우님부터 할까요? 네. 아, 마지막 인사말이요? 네, 마지막 인사말. 아까가 마지막 아니었네요. 네, 지금 마지막 인사말이고. 아, 마지막인 것처럼 했는데. 네, 그럼 개인기가 있으시면 그거 준비하신 거 있으면 보여주셔도 되세요. 개인기요? 네. 이거 노래 잘 외우지 못해가지고. 지금 너무 놀랐어요. 이거 개인기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휘바람을 저는 이게 입을 안 모으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개인기를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개인기를 청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인사말 한마디 더 덧붙여 주시죠. 네. 그걸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진짜 이게 사막이 나오면서도 끝나는구나 하면서도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 또 이제 그만 울고 싶습니다. 이제 저도 제 생활에 좀 가고 싶고 여러분도 마음속에 또 많이 담아두고 또 내일부터 한 주를 뚜벅뚜벅 시작을 잘 하셨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해준 배우님 감사합니다. 강유석 배우님 마지막 인사 말씀 청해서 듣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아직 마지막 화를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 2, 3, 4는 되게 천천히 아껴 보다가 2막, 3막은 너무 재밌어서 후루룩 봤고 4막이 오픈하고 나서는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배우로서보다 이 시청자로서 이 작품 저는 결말을 알고 있지만 이 작품을 마지막 화를 보고 엔딩을 보면 이 드라마가 끝난다는 게 조금 저는 무서운 거예요. 좀 아껴두고 싶어서 조금 한 1, 2주 이 여운을 가지고 있다가 보려고 아직 마지막 화는 안 보고 있고 저는 은명이를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세상의 모든 은명이들에게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경 배우님. 네, 저도 현숙이를 연기할 수 있게 돼서 진짜 영광이었고 오늘 이런 자리에 가지게 돼서 그것 또한 정말 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진 배우님. 네,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하나 느껴져서 더 뭉클해집니다. 제가 연기를 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민혜 배우님. 네, 여러분이 애순이고 여러분이 관식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잘 살아오셨고요. 앞으로도 힘 조금만 더 내서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살아나가요. 폭삭소가수다. 감사합니다. 아이유 배우님. 네, 저희 작품
많이들 우시지만 슬프지만 하기는 않습니다. 다른 감정들도 많이 느끼실 수 있고 결국에 끝에 남는 건 약간 마음에 떠올려지는 미소라고 생각하니까요. 계속해서 좀 뜨끈하게 여러분 오래오래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기억 남았으면 좋겠고요. 뭐 여기 오늘 오신 모랭하매님, 할망님들을 비롯해서 진심 어린 리뷰들과 또 창작물들 이렇게 보는 게 요즘 제 삶의 낙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드라마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또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보검 배우님. 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폭삭 소가수다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꽃을 매일매일 피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낮 시간부터 일찍부터 와주셔가지고 오늘 저녁 6시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 또 가족 단위로 오늘 많이 오셨거든요. 끝나고 꼭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저녁 식사 하시면서 오늘의 추억들 오래오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앞에 자리를 잠깐 정리하고 객석에 계신 관객분들이랑 함께 사진 촬영하는 이벤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